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 달 초 5대 그룹 전문 경영진과 만납니다. 이번 만남은 두 번째 회동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1차 회동 땐 롯데를 제외한 4대 그룹 대표와 만났습니다. 재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재벌 개혁과 관련한 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이 확대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회동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본격적으로 상승합니다. 주요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가 매월 발표하는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오늘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9월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 기준의 경우 8월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1.52%, 잔액 기준은 0.02%포인트 상승한 1.61%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미국에 가려면 비행기 이륙 4-5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행 출국 절차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인데요.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미국 교통안전청 TSA의 요청에 따라 미국행 여객기 탑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가려는 승객은 공항에 도착하면 항공사 카운터에서 미국 여행 목적과 체류 기간, 현지 주소 등 항공사 직원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가맹점에 대한 갑질 횡포로 소유주가 구속된 미스터피자의 상장 폐지가 1년 동안 유예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미스터피자의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며 상장 폐지의 결정을 내년 10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거래 정지 조치는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화요일장이고요. 오늘도 거래소는 잠시 지수만으로 보면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인데 조금 전에 삼성전자는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만 놓고 보자면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조금은 쉬어가자라는 측면이 강한데 종목별 순환매도 약하지만 좀 일어나고 있어서 지수는 좀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보자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전기전자 업종은 어제까지 흥고기를 해왔다가 오늘 다시금 상승 동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주, 중국 사드 관련주들은 그동안 눌려있다가 어제까지는 급등을 했고요. 오늘 또다시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빠르게 순환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에 비해서 지수도 강하고요. 종목별로 봐도 강합니다. 제약 바이오주들 지금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또 대장주인 셀트리온 역시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으로의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품주들, IT 부품주들 상승하면서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일단 최근 분위기는 급등보다는 업종명 등락이 큰 장인 만큼 숨고르기적 투자 그리고 선별적인 투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시고 감이 잘 안 잡히실 수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484포인트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248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주그램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주그램 보시면 2480포인트 오늘의 저점이고요. 고점은 2485포인트입니다. 이 큰 거래소 지수 중에 위아래로 5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박스권 흐름이긴 한데 이 박스권 흐름 등락하면서 지수는 지금 답답하지만 업종별로는 좀 다른 양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만 사네요. 1577억 원, 그리고 기관,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은 382억 원 팔고요. 기관은 1642억 원 팝니다.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각각 소폭씩 사고 있다. 지금 체크가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지금은 274만 8천 원대에서 움직입니다. SK하이닉스 상승 흐름 가져가다 현재 부합권까지 내려왔고요. 현대차 빠집니다. 2%대 낙폭이 보입니다. 15만 원 살짝 무너졌고요. 포스코 2거래일 연속 급등 뒤에 오늘 하루 숨고르기 합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요 며칠 계속해서 상승했는데요. 오늘 잠시 숨고르기 역시나 나오고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 네이버 모두 소폭씩 상승합니다.
자, 11위부터 15위까지 살펴보는데요. 삼성생명,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빠집니다. 오늘 금융주들은 보합 수준이고요. KB금융만이 오늘 0.35% 올라갑니다. 현대모비스는 2% 정도의 낙폭이 기록됩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670선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무섭게 올라가네요. 1.68%나 상승합니다. 일주 그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우상향 꾸준히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661포인트 저점부터 670포인트 현재 부근 고점까지 지금 우상향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1%가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강하게 사는 게 주요합니다. 1299억 원 사고요. 개인은 소폭 팝니다. 기관도 1068억 원 순매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의 상승이 지금 10%가 넘어갑니다. 20만 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6.76% 올라갑니다. 이 1, 2위 종목들의 상승 무섭습니다. 신라젠도 지금 3%대의 상승, CJEM도 2%대의 상승, 그동안 늘려있던 보톡스 관련주들도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이 오늘 거의 유일하게 빠지고요. 슈젤도 2%대 상승입니다. 코미팜 올라가고요. 바이로메드 약보와 SK머티리얼즈 강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포스코캠텍이 빠지고요. 컴투스 오늘 게임 관련주들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펄어비스가 9%대 급등이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31원대 지금 부근에서 움직이는데요. 원화 오늘은 오랜만에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국내 양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오늘장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 화부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은 좀 한정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요 며칠 또 대형주 중심으로 쏠리고 있는 것도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많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흐름 계속 갈 것으로 보십니까? 네, 뭐 우선은 당분간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약간은 좀 달라진 모습으로 오늘 좀 관찰할 수가 있는 것은 코스피 시장 대비 이제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오늘을 기점으로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까지 12% 넘게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뭐 셀트리온 관련 이슈는 뭐 이슈와 뭐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일단 뭐 허주마 관련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상장 이슈까지 좀 유입이 된다 모습이다 보니 이제 셀트리온으로 인한 그 자금의 블랙홀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좀 쏠림 현상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일부 종목만 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부진한 그런 차별화 장세가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을 압축하셔서 대응하시는 전략 그리고 길목을 지키시는 전략, 이원화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오늘장 이슈로 좀 꼽아본 것은 뭐 셀트리온 이슈가 오늘장의 이슈긴 하지만 조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봤을 때 지난 어저께까지 이제 금요일부터 전일까지 그 IT 관련주들이 계속 좀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오늘 뭐 소폭의 상승 그리고 뭐 종목별로 일부 상승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셀트리온 쪽이라든가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다른 업종으로서 일단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다 보니 IT 관련주 내에 지금 종목들이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IT 관련주 내에서 주가 급락이 향후에도 이어질지를 여부를 좀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선 시장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일부 종목의 편중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가는 즉 인덱스화되는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IT 관련주 내에서도 종목을 압축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렇다면 무엇을 골라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가운데 그래도 반등이 세게 나오는 종목 그리고 주가가 양호한 종목들을 일단 좀 추려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관련주 내에서는 뭐 OLED 장비주들 뭐 지금 뭐 비아트론도 오늘 좀 상승이 좀 크게 나오고 있고 뭐 물론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테라세미콘 역시도 오늘 5%대 상승이 나오면서 급락 후 반등이 그래도 상당 부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관련주 내에서 금일 반등이 강했던 종목들을 일단 후보군으로 꼽으신 다음에 그 안에서 좀 종목별 차별화 주가 흐름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압축하신 전략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IT 업종 내에서는 좀 쉽게 알 수 있으실 만한 것은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무난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우려 없이 보유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삼성전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아직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SK 하이닉스 역시도 지금 추세를 훼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다시금 반등을 꾀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 내에서는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장 그리고 앞으로 약간 장에 대한 전략들 세워주셨는데 이 외에 오늘장에 주목할 만한 이슈 있다면 짚어볼까요? 네, 뭐 조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본다면 네네. 또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역시나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연말이 좀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배당 관련한 종목으로도 지주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배구조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불어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스튜어드십 코드라든가 이제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의 이런 지배구조 이슈가 역시 계속적으로 관심을 둘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특히나 이제 지배구조 이슈와 더불어서 배당 성향에 대한 기대감 역시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주사 가운데서는 SK와 LS를 관심 가지시면 좋을 듯한데요. 일단 뭐 SK 경우에는 뭐 계열사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및 이제 배당 성향이 상향 조정되는 점과 더불어서 가치 상승에 선순환이 기대된 점, 그리고 LS의 경우에는 동가격 회복 기조와 그리고 수요 개선 등으로 LS 전선을 필두로 한 계열사들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삼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어떤 식으로 가져갈까요? 네, 일단 내일 시장 뭐 아무래도 3분기 실적 시즌이 좀 돌입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실적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일단 그 가운데에서도 기관 매도가 그간 집중되었던 종목 가운데에서 실적 예상이 지금 상향되는 종목들의 주목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가능성이 단기에 포착되긴 어렵겠지만 일단 실적 상향이 이루어지는 종목들 가운데 일단 좀 어떻게 보면 길목을 지키는 투자 방법으로 좀 후보군으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6종목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LS 산전, 메리츠 화재, 뭐 덕산 네오룩스, SKC 코오롱 PI, CJ 제일제당 등에 있어서 일단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들 종목 역시나 3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실적의 상향 가능성이 염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기관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상향 가능성은 언제든지 내포한 종목이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 위주로 관심 가져보신 전략으로 내일 시장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분당 허브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스트레지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각국이 지금 어닝 시즌일 텐데 어때요? 미국도 어닝 시즌에 대한 그런 괜찮은 실적들이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을 한 건지, 그리고 또 이후에 나올 만한 추가 동력들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일단 뭐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지난 10월 5일이죠. 미 하원이 4.1조 달러 규모의 예산안 가결 이후에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당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세법을 뭐 고치는 쪽으로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산안 통과가 결국 세제 개편 기대감을 높였다는 평가이고요. 이 결과에 힘입어서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어저께였죠. 트럼프가 이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통과를 원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자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마찰이 좀 이어졌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맥코넬 의원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 이제 세제 개편이 통과되기를 원한다라고 동조한 점이 우호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코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안에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이고, 상원에서 이제 표결을 할 것이고, 이후에 이제 하원과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반적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가 미국 증시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는 뭐 공개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트럼프하고 맥코넬 상원의원과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세제 개편안 통과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세제 개편이 미국 증시의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세제 개편이 함께하지 않는 한, 뉴욕 증시는 지금 버블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추가 반등에 있어서 정책적인 도움을 받아서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여러 가지 그 대형 IB사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뉴욕 증시의 또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 세제 개편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좀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증시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이제 하반기에 S&P 500의 ROE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은 결국은 2018년도 수익성 증가를 끌어와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면이 좀 다분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세제 개편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의 2018년도 실적 개선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된다라면 그에 따른 혜택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크게 이제 높아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제 개편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증시는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만약에 세제 개편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다라면 여전히 이제 상승세는 유지를 할 것으로 판단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미국 증시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결국은 이번 주에 있을 미국 상원의 차기 휴게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세제 개편안 그 개선의 세제 개편안 통과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여부에 따라서 결국은 미국 증시의 그 향방이 갈라질 거고 그거는 결국 이제 글로벌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미국 상원의 그 표결에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 미 상원의 예산안 통과 이 부분이 핵심이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얘기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실적도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허리케인이 왔다 가서 여러 가지 부정적 여론도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치 부합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일단 최근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 오토존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케인 결과로 인해서 600개 이상의 상점이 폐쇄했다. 페덱스 같은 경우 물류 회사인 페덱스 같은 경우도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는 결국은 카리벨 코퍼레이션, 레나르, 펩시코 등 실적 발표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러한 내용을 언급을 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결국은 현재까지 미국 S&P 500 기업들 중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 약 3분의 2 정도가 허리케인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강달러, 국제유가의 흐름,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 날씨라든지 중국 등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 결과 미국의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 같은 경우는 S&P 500 기업들 실적 전망에 대해서 전년 대비 2.4% 증가를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때 약 10.8% 정도 상승을 증가를 했었던 면에 비하면 크게 감소했던 점이 부담스럽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세제 개편안 기대감이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의 개선 여부가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결국 기대한 정치적인 현상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실적 얘기도 나왔고 세제 개편안 얘기 나왔는데 세제 개편안이 조금 더 지금 기대감으로 미 증시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향후에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볼까요? 일단 가까이는 이번 주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상원의 예산안 차기 휴게년도 예산안 통과 여부가 가장 관건이고요. 그를 제외한다라면 19일 날 있을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인민은행이 중국 하반기 성장률을 7%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6.8%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고요. 이는 우리 한국 증시에는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음 주가 좀 주목이 되는데 24일 날 애플, 26일 날 아마존, 알파벳,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주의 실적 발표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기술 섹터는 허리케인 피해를 덜 입었기 때문이죠. 이렇게만 하면 미국 증시는 이번 주 탈실현 매물과 반반 매수가 충돌하면서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음 주에는 기술 섹터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재차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처음에 언급했듯이 이제 미국 상원에서 사기 기능 예산안이 통과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방금 전에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서상영 스트레지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더 많은 종목들 짚어볼 예정이고요.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2부에서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